2022년 1월 14일 오세아니아 통가 인근에서 해저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약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화산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화산재와 화산가스 기둥은 19.2km 높이까지 치솟았고 거대한 폭발로 섬은 두 개로 분할됐습니다. 해저 케이블이 손상돼 통신이 마비되는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산에 의해 발생한 쓰나미는 일본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에까지 전달됐습니다. 화산 폭발력을 나타내는 지수인 화산 분출 지수 VEI도 4에서 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VEI가 6 이상이면 화산 폭발로 인해 분출된 화산재와 가스가 햇빛을 차단할 수 있어 지구 기온을 떨어뜨리는 기후 변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통가 화산 폭발을 통해 해저 화산은 무엇인지,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저 화산은 그 이름처럼 바다 깊은 곳에 위치한 화산을 가리킵니다. 바닷속에 위치한다는 점 말고는 지상의 화산과 차이가 없지만 바닷속이라는 환경이 땅 위의 화산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해저 화산의 경우 화산 주변을 감싼 다량의 바닷물이 가하는 강한 압력으로 인해 화산이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저 깊은 곳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서 분화하는 경우 조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상의 화산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규모의 분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저 화산의 분화 형태는 마그마 수증기 폭발입니다. 해저 화산이 분화를 일으키고 1000도씨 이상의 뜨거운 마그마가 바닷물과 부딪히면 순식간에 생겨난 다량의 수증기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해저 화산은 거대한 바다의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며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분화하는 횟수에 비해 관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해저 화산은 물의 골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 위에 주로 위치하는데 이번에 분화한 통가 화산은 남태평양 케르마데크 판 위에 자리 잡은 해저 화산입니다. 오세아니아의 섬나라 통가의 오른쪽 밑으로 태평양판이 케르마데크 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화산 활동이 잦은 곳입니다.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화산 밑에 마그마가 덩어리치면 바깥쪽 마그마의 일부가 식으면서 내부의 가스가 차게 됩니다. 가스압이 점점 차오르면 마치 샴페인 병에 거품이 터지듯이 분화구를 통해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며 폭발을 일으킵니다. 1월 15일 통가 화산은 암석과 물, 마그마를 상공 30km 높이로 뿜어 올렸고 30분 후에는 우주에서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직경 350km의 거대한 구름이 생겨났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한 낙지는 일반적으로 지구 기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낙진에 포함된 이산화황이 햇빛을 막는 차단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통가 화산과 비슷한 규모의 폭발을 일으켰던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은 성층권까지 이산화황 2000만 톤을 쏘아 올렸고 그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이 0.5도 내려갔습니다. 1년 후 우리나라에도 기록적으로 차갑게 식은 여름이 찾아왔고 쌀 생산량이 30% 감소했습니다. 역사상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간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15년에 인도네시아 탄포라 화산이 분출하자 그 다음 해에 미국과 유럽에는 여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의 평균 기온은 4도나 낮아졌으며 6월에도 눈이 내리고 호수가 얼어붙었습니다. 8월에는 서리가 꼈고 그해 농사진 옥수수는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상기온은 무려 17년 동안 계속되었고 심대한 타격을 입은 농민들의 다수가 미국 서부로 이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분화한 화산이 미국 서부 개발의 역사를 앞당긴 셈이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통가 화산의 분출 모습이 시시각각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지만 정작 통가의 피해 상황은 한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통가로 연결되는 해저 통신 케이블이 절단됐기 때문입니다. 통가는 같은 섬나라인 피지와 870km 길이의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36개 섬과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GPS와 같이 인공위성을 사용한 통신은 전체 데이터 전송의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바다 및 광섬유 케이블로 따로 전송되는데 대부분 화산, 수중산 사태, 지진 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을 놓는데 큰 비용이 들다 보니 태평양의 섬나라를 잇는 지점에 케이블을 설치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화산섬이라 지진과 화산의 위협에 취약합니다. 이번 폭발이 후속 폭발로 이어질 전조일지 아닐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그마층에 갇혔던 가스가
대량으로 분출된 것은 확실하므로 이번 폭발로 인해 한동안은 잠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집적층에 남아있는 과거 대분화의 흔적을 조사해보면 1000번에 한 번 일어나는 대폭발을 일으킨 후 복잡한 연쇄적 과정에 의해 소규모 분화를 유도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 폭발이 연쇄 폭발의 시작점이라면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분화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과학계에서는 백두산도 가까운 시일 안에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통가 화산과 마찬가지로 백두산 또한 1000년에 한 번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는 화산인데 946년에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후 현재 백두산 아래에는 마그마층의 가스가 생성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과거 백두산의 화산 폭발력은 레벨 7로 통가 화산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당시 겨울에 폭발한 백두산의 화산재가 강한 북서풍을 타고 동쪽에 있는 일본 홋카이도까지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백두산은 용암의 특성과 천지의 고인물 때문에 많은 양의 화산재를 배출합니다. 백두산이 분화한다면 많은 화산재가 다량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946년 대분화에서 이제 겨우 1090년이 지났다는 데 있습니다. 1000년을 사람의 삶이 아닌 지질학적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질학적으로 1000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세상의 어떤 강력한 화산도 대분화를 일으킨 후 겨우 1000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같은 규모로 대분화를 일으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백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은 이제 갓 재생 단계에 들어간 화산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